그래서 내 몸이 가장 소중하니까 특히 안면 거상 수술하실 때는 여러 군데 정확히 알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도 오래 가면서 흉도 안 생기고 칼기 같은 부작용이 안 생길 수 있는지 단단히 알아보시고 수술을 결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면 거상 수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지TV의 이미지 성형외과 원장 이홍기입니다. 쌍꺼풀 수술도 환자의 조건에 따라서 매몰법, 부분절개법, 완전절개법, 눈매 교정 수술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안면 거상 수술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는 젊은데 윗부분 얼굴은 괜찮은데 아랫부분 턱선만 이렇게 처져 있는 사람은 주로 하안면 쪽에 처진 조직을 당기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칠면조처럼 목이 된 경우는 목에 지방 흡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플라티스마 근육을 당긴다든지 목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는 내 눈이 이제 처졌으니까 척두부 쪽이 적당하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환자분들은 척두부 당기는 시술까지 같이 해야만이 만족하시게 되겠고요. 또 환자분에 따라서는 인대안 밴드 쪽이 많이 처져서 이쪽이 집중적으로 교정됐다 싶으신 분들은 그쪽에 집중적으로 교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면 거상 수술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필요와 해박적인 변형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주로 가장 적은 절개법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짧은 회복 기간을 원하시니까 주로 매니 거상술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보면 특히 목선 쪽이 처져 있는 경우에 미니 거상을 할 때는 주로 귀 앞쪽에만 째서 뒤쪽은 하나도 목에 대한 조작을 하지 않게 되는데, 얼굴의 하안면 쪽은 교정이 되지만 턱선 밑에서부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피부가 당겨졌다가 다시 돌아오면 칼기도 되고 목은 전혀 안 돼서 마치 상대적으로 여기가 불룩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턱선과 목 쪽이 처져 있는 것을 분명하게 교정을 하고 싶을 때는 미니 거상술이나 실리프팅으로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정식으로 하는 풀 페이스리프트를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면 거상 수술은 여러 가지 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5, 60년 전만 해도 피부가 처졌다라고만 생각해서 피하청에서 피부만을 박렬해서 하는 피하 박리법이 주로 이용돼서, 그래서 이제 피부 당겼더니 피부 주름은 많이 펴졌죠. 하지만 이상하게 피부가 주름은 펴진 듯한데 피부가 늘어나 보이고 원래 있던 처져 있던 지방 조직이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왜 생기냐를 해부학적으로 봤더니 우리 몸에는 피하 지방층이 얕은 근막이라고 하는 층에 놓여져 있고, 그것이 얼굴에서는 스마스라고 하는 층이 되는데, 그 스마스를 따라서 피하 지방층이 제대로 거상되어야만 안면 거상의 효과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피하를 박리한 다음에 그 처진 원인이 되는 피하 지방을 옮기는 하나의 캐리어로서 스마스를 이용하는 스마스 방법이 많이 이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하지만 그 방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스마스 아래쪽도 박리하고 스마스 위쪽인 피하지방층도 박리하다 보니까 스마스층이 얇아져요. 그래서 주름 쪽에 있는 조직이 충분히 올라오지 못하거나 스마스가 얇아서 이제 찢어지거나, 혹은 피하지방층에는 혈관층이 손상돼서 출혈이 생기거나, 또 피하지방층이 회복되면서 흉터 조직이 많이 생겨서 나을 때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자연스러워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전 세계 성형외과 의사들이 스마스하고 피부 사이에는 스킨 리가멘트라고 하는 구조에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피하 박리를 하지 않아도 딥플레인, 즉 깊은 층인 스마스만 충분히 옮겨서 다시 원래 있던 곳에, 젊을 때 있던 곳에 확실하게 유지인대처럼 고정될 수 있다면 피하 박리, 즉 스마스 위쪽의 박리는 하지 않아도 훨씬 더 단단한 교정이 이루어지고 효과도 오래 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피부만 박리하는 피하 박리법,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스와 피부를 따로 박리하는 이중평면 스마스 박리법, 지금은 복합 안면 거상술인 딥플레인으로 하나를 층으로 박리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올리는 수술법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 안면 거상술이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복합안면 거상술의 장점으로는 크게 저는 4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피부와 피하지방층이 하나로 이루어진 스마스 비판을 하나로 들기 때문에 튼튼한 방식으로 조직이 거상된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피하를 방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하에 출혈이나 흉터 조직이 생겨서 회복이 오래 걸리는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하나로 당겼을 때는 그 힘이 원위부까지 충분히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노화가 나타나는 팔자주름, 인대한 밴드, 턱 밑 불독살, 턱 밑 처짐, 목 처짐 등이 거의 완벽하게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점은 원래 있던 유지인대가 있어야 될 곳에 다시 피하지방을 스마스 비판으로 해서 다시 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처지지 않는 교두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4가지가 큰 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사러 갈 때 명품 브랜드에 가서 옷을 사면 100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옷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옷은 보통 2년, 3년 입으면 옷이 헤어져서 혹은 유행이 지나서 못 입게 되는데, 우리 수술은 보통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합니다. 그런데 옷은 좋은 데 가서 사면서 수술은 싼 데 가서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그 효용 가치를 보신다면 제대로 된 수술을 하는 게 옷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면 거상 수술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첫째로 표정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되고, 두 번째는 피부가 늘어난 느낌이 안 들면서도, 셋째는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아야 되고, 넷째는 귀가 칼기가 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 중에서는 비용만 가지고 혹은 잘 알지 못하고 수술을 했다가 수술했는데 귀가 여기에 붙어서 남한테 말도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계시거나, 흉터가 귀 앞에 이렇게 심하게 남아가지고 고민을 하신다거나, 신경이 회복되면서 문제가 생겨서 눈을 깜빡이는데 팔자주름이 있는 데가 움직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가장 적게 만들 수 있는 수술 방법이 복합 비판 안면 거상술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가장 소중하니까 특히 안면 거상 수술하실 때는 여러 군데 정확히 알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도 오래 가면서 흉도 안 생기고 칼기 같은 부작용이 안 생길 수 있는지 단단히 알아보시고 수술을 결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안면 거상 수술의 역사와 각 수술 방법의 장단점과 복합 안면 거상 수술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살펴본 후 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TV 이미지성형외과 이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